그러면 여기 불연속한 데 있니? 있죠? 그렇죠? 여기가 불연속이잖아. 자, 여기 미분 불가능한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 여기 뾰족한 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다 나머지 다 매끄럽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미분 불가능한 데는 여기랑 두 군데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 뭘 정의하냐면, 자, 어떤 함수 fx가 증가를 하면 그거를 미분한 값은 어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증가 함수라고 하면 거꾸로는 좀 그래요. 거꾸로 이게 의미가 이게 크거나 같다잖아. 그렇지? 이게 또는이니까 거꾸로는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게 되면, 자, 어쨌든 두 번째로 fx가 감소를 하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 0보다 거꾸로 가니까 반대로 작거나 같게 되겠죠. 자, 우리는 요거를 이미 배운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배운 상태에서 한 가지를 더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하나 하면, 교과서적인 정의는 이래요. 작은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 안의 값들 중에 최대값이 있을 거야. 알겠지?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무슨 얘기냐? 봐봐. 내가 잘게 구간을 쪼개서 이렇게 쪼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구간상에서 최대나 최소값은 뭐야? 개구간을 잡으면, 개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얘가 개구간의 양값을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최대나 최소값은 없겠죠.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양쪽 개구간에서 최대나 최소값 중에 누가 있어요? 최소값은 존재하죠. 그죠? 야, 여기 이렇게 잡았어, 내가. 그 여기 맨 위에 이 부분은 최대값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대구간을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범위값들 중에 최대 또는 최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극대극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대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대값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프상에서 보면 요 지점 뾰족해도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뾰족한 걸 그려준 이유는 뭐야?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요 지점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대야. 물론 얘는 봐봐. 여기는 극대겠어 아니겠어? 이거 극대야. 알겠지? 원래 옛날 정의에 의하면 얘는 극대에서 뺐었는데 지금 정의에 의하면 극대를 포함해요. 그래서 불연속이나 미분 불가능함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모든 값들에 대해서 최대인 게 존재하면 우리가 그걸 다 극대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거꾸로 가는 것들은 당연히 뭐야? 극소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 최소값이 외에도 최소값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어? 당연히 극대가 아니라 거꾸로 극소값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극소값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도 되고요.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미분 가능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불연속이어도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우리가 전부 다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자, 우선은 요거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극대하고 극소가 뭐라고 그러니까? 작은 개구간을 잡았을 때 그 값들 안에서 가장 큰 값이, 그 큰 값이 존재하면 그걸 우리가 극대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뭐,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그리고 여기를 구간을 이렇게 잘라. 자, 여기는, 자, 아까 정의가 뭐예요? 개구간을 잡았을 때. 개구간을 잡았을 때 그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게 극소가 되고 가장 큰 게 극대값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어? 그럼 이걸 이렇게 잡으면 이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같이 있다고 봐요. 정의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작은 개구간을 잡았을 때 그 값들 중에 가장 크게 있다면 최대,
아니, 극대 가장 장기에 있으면 극소.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림은 요 정도 그림입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알겠지? 그럼 시각적으로 극대인지 극소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어때? 그냥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딱 보면 최대 최소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냥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데들을 우리가 극대랑 극소라고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fx가 만약에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된다면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는 얘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극대값이 이렇게 해서 가잖아. 여기가 극대겠지, 그렇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극대값 전에는 항상 증가를 해야 하고요. 극대값 이후에는 항상 감소를 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보고 서 있으려면 올라가다 내려가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극대 지점, 여기가 지금 극대인데 이 극대값이 존재하는 이 지점은 항상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점은 항상 미분하면 얼마일까요?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떨 때만? 미분 가능할 때만 이런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얘가 이 지점이 있을 거고 여기는 당연히 뭐야? 아래로 쳐져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극소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시험에는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물어볼 때는 이런 형태를 많이 물어보고 지금 여지껏까지 이거를 내는 아주 지뢰가지고 문제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고 가세요. 앞으로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다 그때 극소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뭐야? 미분 가능한 함수만 하잖아. 그 미분 가능한 데서 어떤 특징이 있다? 극대값을 기준해서 전에 왜?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우리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미분 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적분에 나오는 극대극소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건들고 있고요.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극대라고 부르는데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의 공구로 올라간 그래프가 될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선 올라가려면 미분한 게 양수고 내려가려면 미분한 게 음수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의 입장에서 보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면 당연히 어디를 거쳐야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겠어? 0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이 꼭 존재를 하겠지, 그렇지? 자, 극소값 당연히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미분한 게 0보다 작고요. 0이 되고요. 접선이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이거가 되겠죠. 그렇지? 여러분들 되게 간단한 것 중에 2차 함수 중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a가 0보다 커. 자, 그럼 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건 극대값이 있어, 극소값이 있어. 여기는 보니까 극소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지점에 x값이 얼마일까를 물어본다면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미분한 게 0인 지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인분의 b.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거, 그렇지? 그죠? 꼭지점 x좌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런 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있다는 거 하는 거고 중요한 건 극소값하고 극대값 두 가지로만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를 물어볼 수는 없고 정의를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물론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놓는 건 중요해. 개구간상에서 그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게 존재한다면 거기가 극대, 가장 작은 게 존재한다면 극소, 연속 미분 가능성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림 3개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죠?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극대는 증가하다 감소하면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다. 그리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데가 극소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그려서 증가감소 그래프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치? 자, 싹 적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 짓을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사실 이게 관찰의 결과물이잖아.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그 전에 미분한 게 음수, 그 이후에 양수, 그렇지? 이렇게 위로 올라간 애는 그 전에 양수, 그 위에 음수잖아.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자,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일단 쳐. 그래서 이거 fx가 있는 거야. 자, 얘가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한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 근데 3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우선 알고 있는 건 2차 함수까지의 그래프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미적에서 수투에서 미분법에서 하는 거는 3차 이상의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프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 어쨌거나 이거는 미분을 해서 0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올라갈 거야.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까지는 못해. 얘가 아주 디테일하게 위로 블록하면서 올라가는 건지 아래로 블록하면서 올라가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대충 그리는 거지 뭐. 대충. 알겠어? 대충 그리는 거야. 자, 그리고 미분하면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감소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 근데 이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감소하는 건지 위로 블록하면서 감소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리다 보면 대충 감이 와. 대충.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건 알지. 그치?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건 아는 거야 대충.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분을 해서 음수가 어딘지 양수가 어딘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야. 자, 미분을 해. 그러면 앞으로 뚝 떨어져서 요거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자,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딴 거를 하지 않고 자,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증가표라고 하는 걸 그리는데 사실 시험에서도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간단하게 어차피 우리는 뭐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얘가 미분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버릴 거야. 그냥 근이 마이너스 1과 2잖아. 이거 그냥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이거 2차, 이거 미분한 걸로 생각하시면 2차 함수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 아래로 볼록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야. 그치? 자,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생각만 해보면 돼. 뭘 생각하면 되냐면 미분한 함수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런 게 아니야.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땐 증가하는 데가 어디고 감소하는 데가 어디인지만 알면 돼. 그럼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음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양수, 음수 구분이 확연히 되지. 왜? 이게 x축이니까 이 밑에는 음수고 이 위에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림 그릴 때 엄청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리면 될까? 0인 지점에서 선을 쭉 그어. 그냥 가상의 선을 긋는 거야. 자, 여기 양수지. 그치? 야, 미분한 그래프에서 양수, 음수밖에 필요한 게 없어. 얘가 선생님이 감소하잖아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양수, 여기 가운데가 음수지. 그치? 미분한 게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고. 그치?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치? 그 다음에 미분한 데가 음수잖아. 그 얘가 선생님 내려가도 이런 거 아니야. 음수인 거야. 그냥. 그치? 그 음수면 얘가 감소를 해야 되지. 감소한 거잖아. 감소죠. 감소. 근데 여기는 양수니까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건 알잖아. 그 얘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뽕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얘가 다 위로 올라간 거야. 그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가 어느 순간에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가운데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지점이 존재를 한다 이거지. 그게 사실은 요 지점인데 그건 지금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단순히 증가하다 감소하는구나. 그리고 증가하는구나. 이게 바로 뭐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 괜찮나? 흥미는 조금 괜찮아? 이건 어떠니? 괜찮아? 자, 그래서 이때 그럼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면 돼 우리가? 여기를 극대 혹은 극대값, 요 지점의 y값을 극소 혹은 극소값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극한값하고 극대 극소는 다르다. 극한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만나려고 하는 걸 극한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때 이렇게 뽕긋 올라간 거야. 극대값, 내려간 거 극소값.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여기서 뒤쪽, 앞쪽에서 보시면 이제 증감표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선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자, 여기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거꾸로 유추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이제 자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야. 어떤 함수를 집어넣었더니 0이래. 그지? 근데 어떤 함수값을 집어넣었더니 0이래. 그런데 미분한 거에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을 해보자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봐. 이게 지금 뭐야?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인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함수식에, 방정식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0이 되면 이걸 그 식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근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근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의 근육밖에 없어. 이게 x축이면 통과하거나 이렇게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튕기거나 중분. 그지? 그잖아. 이 네 가지밖에 없고 얘를 만족하는 그림. 근데 미분한 것도 0이래. 우리 방금 전에 했다. 미분한 게 0인 데가 어디야? 이렇게 극대나 극소인 부분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되는 게 아니라 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요게를 만족하는 거. 요 두 개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최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부드럽게 해서 튕기는 척 하더니 갑자기 내려가. 이렇게 하는 애도 있거든. 요거는 어떤 식인가면 x-알파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건 나중에 좀 더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사실을 할 수 있는 건 중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x-알파의 제곱을 꼭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fx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림에서.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차피 3차니까 제곱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거야. 자, 요런 경우 요거 네 가지 중에 얘만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개가 근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 알파가 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미분에서 0이라는 거잖아. 미분에서 0인 거는 이렇게 극대값인 경우도 있어. 그렇지? 근데 나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 봐봐.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이라는 애를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3x 제곱이야. 그지? 이거 그림을 그려봐. 얘는 미분한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지? 이게 미분한 그림이잖아. 여기가 얼마일까? 0이겠지. 그치? 이게 x축으로 이렇게 y축으로 하면.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미분한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양수, 음수밖에 없다고 해서.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음수가 있니 없니? 음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다 양수야.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을 쭉 긋고 증가, 여기도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지. 그렇지?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웃기게도 이 지점은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기게 얘는 어떤 식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접선이 여기 통과해요. 이게 접선이에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 접선들 중에 뚫는 접선을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선들의 대부분 대형이 뭐야? 접선 이렇게 스치를 튕겨나가는 걸 접선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사실은 접선 중에 뭐 있냐면 뚫고 지나가는 접선도 존재해. 이게 이런 거랑 완전 달라요. 선생님 이렇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알겠어?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경험적으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누구에서 y는 x 세제곱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예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야. 자, 지금 예를 하나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예요. 이런 그래프도 있다. 이렇게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예가 있고 두 번째 예가 있어. 자, 그러고 나서 쭉 가서 간 후에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건데 방정식을 찾을 때 이제 이쪽은 그래프 개형을 그리거나 그때 극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값을 줬을 때 10을 찾거나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한테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얘를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알파를 집어넣었던 이용해. 이건 근이잖아. 그럼 근이 되려면 그래프상에선 통과하거나 x축을 중근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게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또 조건 하나가 더 들어있어. f' 알파가 0이라고까지 왔어. 그럼 이건 뭐야? 미분한 게 0인 지점이니까 둥글둥글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 아니면 얘까지 오는 거지. 그지? 미분에서 0이 되면 최소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분 원래 값에서도 0이고 미분한 거에서도 0이 되려면 그 식은 무조건 뭐야? 제곱꼴로만 존재해. 최소 제곱이야. 최소. 그리고 이 뒤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식을 qx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그치? 작년에 둘 다 어디서 많이 물은 거지. 그치? 나머지 정리해서 부른 모양이 다시 튀어나와. 계속 써먹을 거야 이거. 이거 우리가 무슨 정리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 요걸 보고 요딴 식으로 적는 거야 이거. 이게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굉장히 중요해요.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이만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써야 됩니다. 얘 1번, 얘 2번 쭉 해서 여기까지 다 적고 나서 이제 교재 힌트 해볼 거예요. 빨리 적어볼까요? 부정적분을 배운 거야. 적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적분에 해당이 되고요.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내가 받았을 때 도대체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추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해라 라고 하는 기호는 인테그랄 dx 요 기호를 쓰고 요 안에 함수식을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호의 뜻이 뭐야? 도대체 누구를 미분해서 x의 세제곱이 됐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미분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x의 n제곱을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앞으로 떨어뜨리고 빼기 1을 했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적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이렇게 가고 싶은 거니까. 그렇지? 이런 모양을 나한테 주면 좋지만 줄 때는 얘를 주겠지. 그래서 적분은 자 미분은 차수가 줄어드는 거라면 적분은 당연히 차수가 증가를 해야 돼요. 전 상태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한다라고 한다는 건 부정적분이에요. 정확하게는. 우선은 더하기 1을 하세요. 하나를 증가시키고요. 그러면 얘가 미분이었을 때 개수가 없었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떨어졌을 때 나누어 없어지려면 그놈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미분에서 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우선 x의 4제곱이 될 거고 얘가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4분의 1로 될 거야. 그치? 이게 적분이지.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x 세제곱 더하기 1을 그냥 이거 이렇게 쓸게.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1을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1을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3을 계속 미분을 해도 얘는 미분하면 전부 x의 세제곱이라는 사실이야. 왜? 상수는 미분해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야? 적분상수 C를 붙여서 얘가 뭐가 날아가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거가 있었어요. 자, 이제 요거를 그럼 여기를 가지고 이거가 기본적으로 전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봅시다. F40번이에요. 3차함수의 도함수가 다음 그래프와 같다. 자, 나한테 주고 있는 게 뭐야? 원리함수야, 미분한 함수야. 미분한 함수지, 그렇지? 그래 놓고 나서 미분한 함수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질문은 F3이에요. 그럼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이 미분한 함수에서 적분을 해서 fx 값을 구해야 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이거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고 f 마이너스 f'1이 0이다. 아,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림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쵸? 됐지? 그런데 인수정리에 의하면 f'x의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됐지? 그러고 나서 최고차의 개수를 a를 적어요. 왜?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치? 항상 적을 때.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적분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분수가 생겨서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쓸 때 그냥 3A라고 적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이따 볼게. 알겠지? 3A라고 적고 최고차의 개수를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A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테니까 식은. 그러면 그 대신 A라고 적었을 때 A 값하고 3A라고 적었을 때 A 값이 다른 A가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이렇게 적고요. 자, 어쨌든 다시 여기까지 왔어. 이거를 이렇게. 네,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마이너스 A 하지 말고 3A 하지 말고 A만 할게요. 최고차이 개수 붙여준다. 요거까지만 우선 갑시다. 자, 이렇게 왔어. 자, 미분한 그래프를 알면 우리는 지금 얘네가 질문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 함수 fx에서 그때 극소값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미분한 그래프를 봤을 때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값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무조건 뭐만 보는 거야. 미분한 대해서는 양수, 음수, 0만 보는 거야. 값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프 그릴 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쓱 선을 긋고 양수니까 증가를 하겠지. 음수니까 감소를 할 거야. 양수니까 증가를 할 거야. 그치? 자, 이게 바로 뭐야? y는 fx 그래프가 되겠지. 아, 그때가 어디서 존재를 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원래 함수는 그때가 존재를 하네. 그때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4라고 했어. 자, 극소는 x는 1에서 극소값이 존재를 하네. 얼마야? 0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죠? 자, 이쪽으로 지워도 되죠? 왕눈이 약간 졸린 것 같아. 아니야? 그래? 민주야, 괜찮아? 봐봐. 이렇게 됐어. 원래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더 좋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왜? 여기 0이니까 x축과 만나는 거 아니야. 그치? x가 여기 있대. 그리고 여기가 아하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그래프에서 y축도 그려야 되죠. 그냥 대충 그릴게. 어차피 극대값 극소값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y는 fx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지. 그치? 자,
이제 풀어볼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a의 x제곱 빼기 1이야. 지금 요거 계산한 거야. 그지? 자, 그럼 요거를 적분으로 할게. 요거 적분하면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적분하면 나중에 a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곱하는 숫자는. 그래서 얘는 x제곱이니까 더하기 1을 하면 세제곱이고 나눠줘야 되니까 3분의 1 x 세제곱이야. 빼기 x. 그렇지? 그러고 나서 여기 c를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 a가 곱해져서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어차피 숫자니까 그냥 c를 바깥에 붙여도 상관은 없어.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내가 이걸 왜 3A라고 했는지 대충 알겠지? 왜냐면 3A면 들어가면 3이 나눠서 없어질 테니까. 근데 뭐 그냥 할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이 된 거야. 자, F3을 구하려면 A 값하고 C 값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거든.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얘네가 조건을 두 개를 줬어. 어떻게 줬을까? 여기서 줬지. 그치? 여기서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얼마야? x가 1일 때 y가 0이라는 거잖아.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1,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됐어? 우선은 그래프 그리는 거 요거 뒤처리 안 하게 전 시간에 풀었던 거니까. 근데 요거 다시 적으시면서 보시고요. 요 뒤에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이제 미분 그때 백수를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얘는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도. 그래서 필러 문항에서 얘랑 4차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게 만약 시험 폼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어마무지하게 나오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개형. 아니 시간덩이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자, 필요한 거 빨리 적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문제 보면 조건을 잠깐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를 줬어요. 어차피 이런 함수 문제에 대해서 최고치, 그러니까 질문이 fx, f제곱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레벨이 쉬운 레벨인데 우선은 fx를 찾아야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여기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함수를 유추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놓고 풀어. 그렇지? 아니면 fx는 조건에 맞춰서 무슨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냥 진짜 미래가 막막할 때 쓰는 거고. 이건 뭐야? 근 같은 조건을 줬을 때 쓰는 거지. 근데 자, 둘 중에 뭐를 쓸까는 이거 조건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조건에 보면 f 프라임 3분의 11이 0보다 작대. 그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하여간에 x는 얘가 약 얼마쯤 되는 거야? 뭐 1. 얼마 정도 되는 부분에서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1. 얼마 아니야? 3. 얼마 이러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의하면 fx는 x에 의해서 그때가 35를 갖는다.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말 하나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왜 되게 많은가 하면 자봐. 극대값을 갖지 얘가. 3차는 극대값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아까 전에 봤던 개형이어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두 가죠. 극소도 갖는 거야. 요거는 이게 왜 돼요? 라고 하는 건 3차 그래프를 계속 그려봐야 되는데 요건 아직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그려보지 않았으니까 이것만 먼저 그냥 머릿속에 둡시다. 이건 지금 안 늘어. 어차피 하다 보면 늘어나. 3차가 지금 3차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3차가 극대를 갖게 하려면 당연히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개형이 돼요.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내려갈 수는 없을 거야. 왜 그럴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치? 왜? x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가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극대가 있으면 극소가 꼭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극소 꼭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다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2가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이 35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알아? f에 2를 집어넣으면 35가 되고 f'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사실까지는 알아.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질 건 모르겠어. 그냥 이거 볼게. 자, 다음 방정식이 이거랑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니? F4라는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는 뭐야? 함수 fx에 4를 집어넣은 y값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상수야. 자, 다조건에 의하면 y는 fx와 y는 f4라는 이유가 뭐야? 상수지, 상수. 그러니까 얘는 x축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건 가능성을 따져보면 이래. 봐봐. 예를 들어 4가 여기 있었어. 그 f4 값은 상수니까 y는 f4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되겠지. 그렇지? 예를 들면 4가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y는 f4라는 직선이야. 왜 그렇다고? f4는 숫자니까. 이해돼? 성민이 줄여. 괜찮아? 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봐봐. 근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니?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다. 얘하고 얘가 만족하는 게 두 실근이야. 실근은 무조건적으로 뭐야?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일 것 같아? 이 문제에선 y는 fx와 y는 f4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전 시간에 되겠지.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교점. 그럼 무조건 뭐야? 교점을 만나는 곳은 무조건 실근이야. 그래서 2차에서는 그걸 판별식으로 쓸 수 있어. 하지만 3차 이상은 판별식이 없잖아. 그럼 그거 확인할 기는 뭘까? 무조건 그래프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냥 미분을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 왜 적부로적 있다는 짓을 하지? 미분을 하면 미분된 함수를 우리가 더 많이 구하게 되잖아. 그럼 원래 함수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알겠어? 그래서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봐봐. 자, 이제 우리가 이 조건을 찾았어요. 여기 잠깐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 지금 그래프상에서 극대값은 x는 2에서 35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고 y는 fx는 f4랑 같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다? y는 fx와 y는 f4의 교점이다. 그게 몇 개다? 두 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잖아. 그지?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4인 경우. 그리고 여기는 1인 경우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가 4인 경우, 여기가 2인 경우가 있어. 자, 이 두 개를 뭘로 구분해야 될까?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근데 당연히 안 쓴 조건이 있어 없어 지금? 하나 있잖아. 자, f'
4분의 11이야. 그치? 야, 4분의 12면, 아니, 미쳤나? 3분의 12면 4잖아. 이건 엄청 4에 가까운 인접한 숫자지. 근데 그 지점에서 미분한 게 0보다 작아. 4 바로 직전에 되는 감소 중에 있었던 거야. 자, 어때? 얘는 4 바로 직전에서 어때?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고 있었잖아. 접선의 길이가 양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권에 의해서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되겠지. 그냥 이 그래프를 선택하라고 문제에서 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가 얼마? 35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정 지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은 뭐가 되냐면 F2는 35예요 하나, F'2는 극대를 가지니까 0이에요 하나, 4에서 극소를 갖잖아. 그러니까 F'4도 0이에요 하나. 그치? 총 3개의 조건을 알았어. 잡아.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 3개, 조건 3개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자, 그럼 이제부터 얘를 미분해서 다 때려넣을까? 이게 바보짓인 거야. 왜냐하면 미지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3차를 미분하잖아. 그럼 몇 차가 나와야 돼? 2차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미분하면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될 거 아니야. x세제곱이 떨어질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f'(x는 3배에 하고 그냥 쓱쓱 해주고 근을 접어주는 거예요. x 빼기 x 빼기 4. 그러면 이제 f' 미지수 없이 f'(x를 찾았잖아. 자, 안수 조건은 얘야. 뭐 할까? 질문이 f 제곱값이니까 f'(x는 요거 전개해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38에 24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를 fx로 바꾸면 적분할 때 더하기 1, 3으로 나누면 x 세제곱, 그치? 자, x 제곱 더하기 1 해주면 2가 되고 그걸로 나누면 9. 숫자는 x만 그냥 붙이면 됐었지, 그치?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는 거야. c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는 요거 집어넣어서 c 값을 구한 후에 그러면 2 집어넣고 좀 계산은 지정을 하지만 2 집어넣고 나온 게 30이에요. 35예요 하면 C값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질문은 F0니까 C값 구하는 거야. 됐어? 자, 필요한 거 적읍시다. 여러분들 45, 46, 47, 48은 다 풀었어요. 서진이는 어때? 45, 46
되게 안 풀었어. 안 풀었지? 민유는 풀었어. 소민이 어떻게 풀었어? 45, 40만 47? 안 풀었지. 다시 2번 한번 볼게요. 42번까지 보고 금요일날 이 뒤쪽에 45번들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또 미분 쪽 파트에서 또 이제 극대극소 나가면 좀 더 이해력이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럼 저는 이제 여기가 끝나면 뒤쪽에 이제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극대극소를 사용하지 않는 접근에 관한 얘기들이 많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떠니? 3차 함수야. 자, 이거 이제 외워놔야 될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전에 우리 우함수, 기함수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아, 수민이 약간 눈을 내려 깔면서 약간 슬픈 표정인데. 눈을 왜 못 맞추죠? 태훈아, 너 저 뭐야?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 기억 안 나? 나는 것 같아요. 들어본 거는 같죠? 그렇죠?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 이 자식. 우함수, 기함수 설명 좀 해줘. 근데 까먹었어. 민주야. 맞아요. 자,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렇죠?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는 홀수 차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y축 대칭인 건 짝수 차수밖에 없어요. 자, 3차 함수예요. x에 대해서 극값을 갖고 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원점 대칭이야? 이게 이게 지금 여기 3차 함수란 첫 번째 조건이 있었고요. x에서 극값을 갖고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세 번째 조건이에요. 이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적 양수인 것은. 자, 그러니까 얘는 뭐 딴 거는 모르겠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원래 그게 극대일지 극소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극소라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렇지?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1에서도 값을 갖겠죠. 이렇게 되는 그림은 엄청 안 예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상하다. 엄청 이상하다. 자, 이렇게 가는 아니면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어쨌든 중요한 건 원점 대칭이고 그럼 우리가 대충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fx는 모르긴 몰라도 이걸 거야 라는 건 나오지. 짝수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이미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f' x, f' 마이너스 1은 0, f' 1은 0. 원점 대칭이니까. 그치?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만 얘기를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원점 대칭이 위해선 1에서 미분에서 0 되는 거는 원점 대칭인 x값에 대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됐죠? 자, 그럼 우린 이미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3차잖아요.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3a x 제곱 더하기 b꼴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거꾸로 이거 두 개 알면 미분한 함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자가 있어야 되지.
3차를 미분하면 2차잖아. 그럼 요거 두 개고 최고차의 개수 A만 적어주면 아까 전에 그 미지수가 두 개도 이제 한 개로 변한 거잖아. 그죠? 자, 그러고 나서 F'X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하고요. 자, 요거를 다시 적분을 할게요. fx랑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우선 적분하고 나중에 a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2죠. 더하기 이러면 3이고 3으로 나눠주시면은 이거고요. 숫자에는 x만 붙이면 되고요. 상수 c 붙이는데 그건 뒤쪽에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자,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우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fx는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 상수항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홀수차만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든 원점 대칭인 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거나 연속이면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다 미분 가능하거나 연속이니까 걔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어디를 지날까? 0,0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원점 대칭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0,0을 대입해서 C를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원점 대칭이면 홀수 차이가 상수항이 없어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 말에서 원점 대칭인 함수는 항상 0,0을 지나야 돼서 이게 돼요. 이거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원점 대칭의 특징이고요. 단 뭐 할 때? 연속일 때 얘기하는 거 연속 fx가 연속일 때 그냥 통일할게요. 미분 가능 어차피 좀 미분 가능해서만 따지면 그런데 f'제로가 0인 경우도 있어. 이건 당연히 y축 대칭이야. 무함수인 경우 당연히 fx가 뭐일 때? 미분 가능할 때.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y축 대칭인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얘가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매끄럽게 0이 될 수밖에 없지. 원점을 굳이 지나지 않게. 그래서 저런 특이한 성질들을 알아두는 게 좋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고서 그냥 쓰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내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이거는 알아두는 게 당연히 낫겠고.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다시 이제 정도를 해보자. 이 문제 풀 때는 3차 함수나 조건 1번, x는 그래서 극값을 갖다 2번, 원점 대칭이라 3번. 그렇지? 근데 원점 대칭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구했고 앞에서 계속 하듯이 미분한 게 0인 지점을 찾으면 미분한 함수의 근일 거야. 근데 얘가 3차니까 두 개만 주면 되는 거야. 왜? 3차를 미분하면 2차로 변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만 붙이고 이걸 적분을 해서 C가 나와야 되는 C는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 왜?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고 0,0을 지나니까 상수항이 있을 턱이 없는 거지. 됐지? 자, 질문은 뭐야 문제에서? x축과의 교점적 x좌표 중에서 양수인 거. 자, x축과의 좌표야. 이거 필요 없거든. 왜? 이게 0일 때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0이 아닐 테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거 나눠서 없어진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a의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고요. 3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나눠서 없어져도 돼요. 어차피 등식이니까. 그러면 x를 바깥으로 뽑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죠. 그중에 양수분이니까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2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요거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45번은 패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전 시간에 51번 안 하셔도 되고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어려운데.
뭘 하고자 하는지 한번 잠깐 보죠. 두 다항 함수가 있어요. 정화를 주고 있는 건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고, 얘가 그래도 원점을 지날 때야. 이거 무슨 뜻이지? 0, 0이라는 뜻이네. 뭐야 이거 끝났잖아. f 제곱값 구해달래. 야, 여기다 0을 넣으면 0, 0, 0, 0 들어가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얘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선 이런 게 필요해. 인테그랄 fx dx라는 식이 있어. 얘를 온전하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려면 이게 적분된 상태잖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fx를 적분한 걸 보통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그러고 대문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얘의 의미는 라지 fx 플러스 c예요. 그죠? 이거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문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나중에 시험 문제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걸 미분하면 얘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적분한 게 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지 정상이잖아. 그렇지? 자, 그거 약속을 위에다 적어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ddx를 할 거야. ddx가 무슨 뜻이야? 여기 있는 x에 관한 함수를 x에 대하여 미분해라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ddx 인테그랄 fx dx의 의미는 먼저 얘가 계산이 되면 ddx에 라지 fx 플러스 c니까 얘가 x에 대해서 미분이 그냥 없어지고 fx가 되겠네. 그치? 이런 이유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써. 이렇게 나온다고.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 자, 뭐라고 이거? 퐁당. 같은 문자로 x가 나왔을 경우만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야. 전 시간에 여기 변수가 바뀌면 그 변수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뒤쪽이 다 반복이 되니까 오늘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요거만 볼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그럼 거꾸로 인테그랄 d dx fx dx는 뭐가 될까? 그럼 요거는 안에서 먼저 뭘 해? 미분을 했지. 그러면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가 돼. 그러니까 x에 관해서 다시 적분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얘는 다시 fx가 되는데 문제는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 함수 c를 쓰는 거야. 원래 없었잖아요, 선생님. 상관없어. 수식은 그 전 거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